1466년 3월이었습니다. 이번에 세조가 강원도 고성과 금강산으로 향합니다. 그 와중에도 세조는 동행한 공친들과 꼭 이걸 했습니다. 술자리. 맞습니다. 술자리. 술자리. 네, 술자리. 공신들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불안감을 털고 권력의 무탈함을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마음의 안식이 돼야 될 술자리에서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세조의 불안감에 또다시 불을 지핀 겁니다. 오랫동안 북방에서 근무한 공신 양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정은요, 개유정난 때 김종서 제거의 그 행동대장으로 나섰던 인물인데요. 주로 변방에서 근무하다가 오랜만에 중앙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 양정을 위로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집니다. 세조와 공신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셨지요.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고 세조와 공신들의 취기도 한껏 올랐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양정이 갑자기 세조에게 폭탄 발언을 합니다. 전하께서 임호하신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오로지 한가하게 안일하심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세자에게 양위하고 물러나서 쉬십시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내려오란 얘기네요. 내려오란 얘기예요? 왕의 자리에서. 야, 이거는 이거는 영목 어. 말이 안 돼요. 자, 이때 세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단 지나가고 웃으면서 끝나고 그다음에 밤에 이제 환관. 밤에 또 눈 네, 보내야죠. 진짜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확인하는 거. 이제는 칼을 들고 가는 거지. 세조는요, 양정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왕위를 탐내는 사람이던가? 그 후 세조가 승지를 향해서 한마디를 했는데요. 옥새를 가지고 오라! 물려주려고요? 그러니까 네 말대로 내가 내려갈게. 그랬을 때 그 분위기를 감당해 보라는 거잖아요. 네. 옥새를 가져오라는 세조와 반대하는 신하들로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대신들이 양정이 불손하니 처벌하셔야 됩니다 라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때 세조는요, 양정을 참수하라 명을 내립니다. 와, 참수. 술자리에서 누구보다 너그러웠던 세조였지만 양위까지 언급하는 공신의 태도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왜냐면 이게 세조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 데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이 일은 세조가 공신을 너무 감싸면서 벌어진 부작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신 세력들을 확실하게 휘어잡지 못한 결과 세조의 권위에 흠집을 낼 만큼 기세가 등등해진 거지요. 아마 세조도 이 일로 공신들의 위세와 건방짐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던 공신들 간의 믿음이 아주 미세하게 허물어져 가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이제 세조는요, 그렇게나 믿었던 공신들을 미심쩍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공신들의 위세가 혹시 이 정권에 위협이 되진 않을까 불안해진 겁니다. 게다가 건강도 나날이 악화되면서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렇게 불안이 계속해서 쌓이자 세조는 큰 결심을 하죠. 마음속에 자리했던 불안의 싹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세조가 공신들에게 영릉, 즉 아버지 세조의 능을 옮길 것이니 경기도에 가서 땅을 보고 오라고 한 겁니다.
자, 세조는 왜 갑자기 세종의 능을 옮기려고 했을까요? 이제 더는 못 참겠는 거죠 이 문제. 너무 찜찜한 게 있었잖아요. 네. 계속 생기니까요. 이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 아니었을까요? 네. 능의 기운이 좋지 않다는데 그대로 두면 자식들에게 그 비극이 대물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조는 뜻대로 세조의 능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엄청 강력하게 얘기했으니까 옮기지 않았을까요? 옮기지 못합니다. 왜요? 왜요? 능을 옮길 명분이 부족했거든요. 게다가 신하들의 반대와 또 이장 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긴 고민 끝에 세조는 능을 옮기는 걸 포기합니다. 그럼 너무 마음에 계속 남았을 것 같아요. 그쵸. 야.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찝찝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불안을 덜어낼 방법 중 하나였던 천능 계획이 무산된 후 세조는 나날이 기력이 쇠약해집니다. 피부병 이외에도 온갖 병이 세조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468년 7월 세조는 공신들에게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차례를 어기고 외람되게 비기를 이어받았으나 재주가 없고 덕이 없어 이제 다시 생각하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수부께서 왕의 자리를 탐내 부덕한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더군요. 어릴 적 나 놀아주던 친절한 숙부의 모습만 기억됩니다. 조카를 내치고 왕위를 찬탈했으나 재주나 덕이 없어서 자신은 왕위 자질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반성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켠에 있었던 거죠. 근데 반성을 안 할 사람인데 이제 혹시라도 내가 여기 반성하면 하늘이 그걸 알아서 피부병 낫게 해주지 않을까? 거기까지 생각한 거죠. 예. 맞습니다. 세조는요, 자신의 병이 낫기 어렵다는 걸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위 내내 자신을 짓누른 그 불안감과 한편에 있던 죄책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죄를 씻어보고자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에휴, 그냥 뭐 그리고 세조가 자신의 업보를 속죄하기 위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혜공주 기억나세요? 그래요. 누나 네. 맞아. 단종의 누나였죠. 그 남편 정종이 단종 복위운동 때 역적이 돼서 죽습니다. 경혜공주는 역적의 아내로 정말 처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세조는 그런 경혜공주와 자식들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관계를 회복해 보이려고 했죠.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요. 이런 행동들 자체가 그것조차도 저는 그냥 자기 위주의 저는 그런 생각이라고 봐요. 그냥 모르겠어요. 권력이란 게 원래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거나 아니면 상대가 죽지요. 이렇게 왕 세조는 최고의 권력을 얻었지만 결국 세조에게 남은 건 피부병에 걸린 육신과 후회뿐이었습니다.